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사선 중의학과의 방사선 안전관리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방사선 중의학과에 근무하는 김대건이라고 합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의료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의 목적과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수행하는 방사선 치료 업무에서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의 목적은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방사선 종사자들이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대처 방안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암 환자는 23만여 명이 발생되었으며 국민 28명당 1명은 암 진단을 받고 살아가는 암 유병자로 평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은 35.5%입니다. 이렇게 암을 진단받게 되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로 대표되는 치료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 유방, 갑상선, 폐암, 대장암 등 각 대표되는 암의 발생 시 주 진료과에서 진단 후 치료 방향을 설계하게 되고 다학제를 통해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게 되면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환자 면담을 통해 전신 상태, 체중, 혈액 검사, 치료 과정, 부작용 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방사선 치료를 위한 총 설량, 횟수, 치료 방법, 치료 부위 등을 설계하게 됩니다. 다음 과정은 시뮬레이션 과정으로서 모의 치료 시에는 환자의 치료 부위와 치료 방식에 맞춰 특정 고정기구를 적용하거나 제작하며 환자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 치료에 적합한 자세와 축을 맞출 수 있는 기준선과 기준점을 표시합니다. 이후 획득된 영상과 위치 정보를 치료 계획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치료 계획실에서는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컨투어링 단계에서는 타겟 볼륨과 OAR을 정확하게 구분하며 이는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플래닝 과정에서는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종양에 최대한 설량을 전달하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랜 이밸루에이션 단계에서는 치료 계획 평가 도구인 DVH와 설량 분포 등을 사용하여 목표 설량이 정확히 전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Q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계획이 수립된 후 실제 환자에게 전달될 설량과 치료 계획을 비교 및 검증하여 치료 전 최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셋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의 치료 시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 테이블에 위치시킵니다. 이때 레이저, 피부 마커, 최근에는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재현합니다. 이후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를 통해 환자의 위치와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획득된 영상은 실제 치료 계획과 미세한 오차가 발생될 수 있고 해부학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CBCT, KB 영상, MV 영상 등 다양한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자세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과 일치하도록 미세 조정을 하는 레지스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위와 같이 셋업 후 영상 확인을 통해 치료 테이블을 이동하여 정확한 위치에서 셋업된 뒤 치료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후 방사선 치료가 수행됩니다. 치료 계획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치료 장비에 전송하여 방사선을 조사합니다. 치료 중에는 빔의 에너지, 조사 각도, 콜리메이터 설정 등 다양한 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럼 이제는 방사선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사건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환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 계획보다 과도한 설량이 조사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잘못된 부위에 방사선이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건은 사고를 포함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거나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고와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됩니다. 핵심은 사고는 환자에게 직접 피해를 준 일들을 얘기하며 사건은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시던트는 공식적인 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고하고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시던트는 그림의 모든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시던트의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컨설트 단계에서는 환자의 정보의 부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문서의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이후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환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환자의 위치 설정, 스캔 프로토콜 등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환자 또는 ID 문제, 잘못된 신체 부위 또는 위치 시뮬레이션, 표준 이하의 스캔 프로토콜, 잘못된 이니셜 표기 또는 문신, 표준 시뮬레이션 과정 미완료 등의 인시던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치료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플래닝 단계에서는 치료 계획의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용량, 잘못된 기술 사용, 특정 해부학 또는 임플란트의 미고려, 이전 방사선 치료 무시, 잘못된 타겟 또는 윤곽선 사용, 잘못된 CT 데이터 세트 사용 등의 인시던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A 단계에서는 장비의 품질 보증 절차의 적절성 등을 확인합니다. 장비의 품질 보증이 오류로 수행되거나 품질 보증이 누락되었거나 기준 구성 요소의 오류, 정책 또는 지침에 최적이지 않은 경우에 인시던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해야 됩니다. 셋업 단계는 환자를 치료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시던트로는 잘못된 환자 또는 ID 문제, 설정 및 위치 오류, 잘못된 피부 표식 및 정렬, 볼루스의 미사용 또는 잘못된 사용, 치료를 위한 환자 설정에서의 잘못된 이동, 장비 및 또는 환자와의 충돌, 이러한 오류는 치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 ID 확인은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단계는 치료 계획에 사용된 영상과 실제 치료 시 획득한 영상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시던트로는 이미지 해석 오류,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 이미지 누락 또는 과다 촬영, 이미지 가이드 지침 미준수, 지침에 따른 이미지 평가 실패, 적절한 분석 기술 부족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영상 등록은 치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숙련된 인력에 의한 정확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트리트먼트 단계는 방사선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시던트로는 잘못된 필드 치료, 누락된 치료 장치 또는 방사선 전달의 잘못된 구성 요소와 관련된 기타 문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결 또는 네트워킹을 포함한 장비 고장, 환자 차폐 등이 있습니다.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 그리고 치료 전 확인 절차를 통해 이러한 인시던트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한 환자 차폐는 정상 조직에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초기 반응은 누군가를 찾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단일 사건이나 오류조차도 여러 요인이 합쳐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을 비난해도 이런 요인은 바뀌지 않으며 동일한 오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류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개선하려면 오류에 기여하는 조건을 수정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헌신적인 인력입니다. 문제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시던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시던트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향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계획 단계에서 윤곽을 잘못 그리는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치료 시 정상 조직에 과도한 방사선이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시던트는 개인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장비의 작동 매뉴얼이 명확하지
명확하지 않아 오작동 인시던트가 발생했다면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매뉴얼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시던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인시던트 분석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생한 인시던트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학습에도 도움이 되어 전반적인 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인시던트 발생 시 보고를 장려하고 보고된 내용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분석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됩니다. 보고된 인시던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시스템 개선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사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학습은 항공산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고율이 57% 감소한 이후 항공산업은 복잡하고 위험하지만 오랜 안전기록을 유지해온 고신뢰 조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철저한 사고 분석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항공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건 학습은 단순히 사고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교훈을 얻고 지식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석은 사건의 표면적 원인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점까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숨겨진 원인을 찾아내서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학습은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교훈을 조직 전체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경험으로부터 미리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분석과 학습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험을 처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항공모함의 경우 극한의 환경에서도 고신뢰성을 유지해야 되는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이 빈번한 이착륙 상황에서도 최상의 안전을 유지합니다. 방사선 치료 분야 역시 고신뢰성 조직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현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류 보고 문화 활성화, 복잡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팀워크 및 소통 강화 등을 통해 고신뢰성 조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절차와 교육 훈련, 안전기술의 적용, 안전문화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편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분류한 것입니다. 치료용 방사선 사고는 방사선량이나 조사 부위가 잘못되거나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기타 안전사고의 경우는 방사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환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낙상이나 장비와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접사고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을 말합니다. 불안정한 상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고장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운영 프로세스 개선의 경우는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이나 절차를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 유형들은 사건 학습을 통해 고신뢰성 조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콥스는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환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 수집 및 학습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관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MRI 검사 중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MRI 검사 시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금속 물품이 기기에 빨려 들어가 환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실 내 금속성 물품 반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환자 의료진의 소지품을 확인하며 체내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주의 경보는 실제 사례를 제공하고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공지합니다. 또한 실제 병원에서 개선 사례도 제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아스트로는 2014년 6월 ROILS를 출범하고 방사선 종양 전문 사고 환자 안전을 위한 사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사선 종양 분야에서의 사건을 공유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학습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 시술, 안전 체크리스트 확인,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주요 원인은 시술,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의 정확한 사용을 하지 않고 타임아웃을 통해 정확한 환자 확인과 시술 명예 확인 및 수술, 시술 부위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 분야에서 정확한 환자 확인, 정확한 수술, 시술명 확인, 부위의 확인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을 안 할 경우 사고에 해당하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환자 확인이란 모든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확인은 환자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개개인에 대한 확인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대조하는 이중적인 점검 과정입니다. 콥스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환자 확인 절차 누락으로 인해 계획된 환자가 아닌 타 환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환자 안전사고를 582건으로 보고하고 유사 환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환자 확인 누락 절차 사고 유형별 보고 현황을 보면 투약, 검사, 처치, 수술, 수혈 건으로 기타 건에는 입원 수속, 진료 수속, 다른 환자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 발급, 다른 환자의 의무 기록, 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확인과 타임아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정확한 환자 확인을 인증 대비 및 교육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분야는 환자의 얼굴까지 대조해서 확인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에서는 치료받는 개인과 치료 데이터의 일치도 중요합니다. 같은 환자에서도 부위가 다를 수 있고 계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술 시와 같은 타임아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발생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치료 스케줄에 따라서 환자 A를 위해 치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치료 방사선사가 환자를 데리러 갔지만 치료할 환자 A가 없었습니다. 대신 치료를 위해 환자 B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 A와 환자 B 모두 전립선 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환자 B가 치료를 위해 치료실로 옮겨졌을 때 치료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실 내에서 타임아웃을 용이하게 사용되는 장비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치료 방사선사가 협력해서 환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치료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B는 환자 A의 치료 계획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오류로 인해 표적에 일부 선량이 투여되었고 선량을 보충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타임아웃의 일부로 환자의 신원과 치료 장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타임아웃 프로세스의 일부로 치료 계획과 환자 신원의 일치성 확인을 통합해야 합니다. 각 부서는 안전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비상 워크플로우를 개발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디어로 환자 안전에 있어 환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에게 치료를 받으러 올 때 치료 모니터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을 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참여 관행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다른 보조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안전 문화를 설정하면 치료 방사선사는 타임아웃을 철저히 완료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시간적 압박이 아무리 있어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타임아웃의 원칙은 자리에 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구두로 실시하고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직접 보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원칙을 치료실에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님 등록번호 760432 플랜네임 24년 3월 18일 1회차 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IGRT 과정에서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술의 절차는 종양을 직접 보고 진행하므로 종양의 식별 및 수술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방사선 치료에서는 종양 주변에 미세한 확산을 포함한 CTB 그리고 내부 장기 운동과 셋업의 오류를 포함한 PTB를 비롯하여 환자와 종양의 해부학적 구조와 위치가 CT 시뮬레이션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과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는 세 번째 그림과 같이 계획용 CT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단일 시점에서의 종양의 모양과 위치의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치료 계획용 CT 영상이 각 치료 분할과 전 치료 과정에 전달되는 설명과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IGRT는 정확한 방사선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서는 다양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기계적, 환자, 기하학적, 선량, 불확실성으로 구분합니다. 다양한 불확실성 중에서 IGRT는 분할간, 분할 내 표적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 오류인 랜덤 에러는 치료 실행 오류로서 예측 불가능하며 각 분액마다 다릅니다. 예시로 치료 중 환자 오류, 분할간, 분할 내 장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시스테믹 에러는 치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모든 치료 분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로는 선량 계산 알고리즘 오류, 타겟 설정 오류, CT 시뮬레이션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정확성과 정밀성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측정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할과 분할 내 불확실성은 체계적인 오류와 무작위 오류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고려해서 마진이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마진이 커질수록 정상 조직의 손상이 커지게 되므로 우리는 정확한 교정 전략인 IGRT를 통해 분할간과 분할 내 오류를 교정합니다. 다음은 IGRT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영상을 촬영하면 환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고 의도한 치료가 올바른 부위에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와 치료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환자의 영상 촬영에서 3차원 모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CBCT 또는 90도 직교 각도로 분리된 소스 각도에서 KB 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런 영상을 치료 계획 시스템에서 생성한 참조 영상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요약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한 환자는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방사선사는 KB 영상을 시행하고 얻은 영상이 기준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조 이미지와 더 일치하도록 환자 위치를 조정했고 확인을 통해 영상 촬영을 다시 했지만 측면 영상의 이동값만 환자에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IGRT를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사는 3차원 모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미지를 얻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 경우 초기 영상 획득에 이어 환자를 조정한 후 환자 위치 조정의 평가를 위해서 측면 KB 이미지만 얻었습니다. 측면 이미지는 환자의 위치와 2차원, 전방, 후방, 상방, 하방의 위치에 대한 정보만 포함합니다. 왼쪽, 오른쪽 방향의 환자 위치의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방 또는 후방의 두 번째 이미지를 촬영해야지 3차원에서 환자 위치와 필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영상만 촬영해서는 이동이 안되고 인터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적인 기술 적용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서 정책은 환자와 치료 중심의 정확한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의 위치를 조정한 후 전체 이미지 세트를 촬영해야 함을 명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치료사는 이동을 검토하고 필요한 이미지가 촬영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KB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두 개의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오버라이드 등의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IGRT에서 안전 점검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6D 방향에 오차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장비, 예를 들면 토모테라피의 경우 설정을 통해 트랜슬레이션 방향과 롤 방향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치와 야의 오차가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지스트레이션 시 6D 오차를 확인한 후 피치와 야를 체크 해제하는 등의 오차 확인 절차나 오차 보장 범위 설정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파인 SBRT 사건 분석입니다. 환자의 외부 참조 라인에 레이저를 정렬하고 CBCT를 수행했습니다. 치료 방사선사와 의학물리사가 승인하고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는 뼈가 잘 정렬되었으나 주변 해부학이 다르다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오류의 원인은 작은 FOV로 오토 레지스트레이션 오류가 발생되었던 사례입니다. 정확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핵심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정확 결과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오류를 검토해야 됩니다. CBCT와 직교 영상을 함께 사용해서 환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상 정합 시 적절한 FOV 설정과 주변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는 것을 병행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참조 라인 사용 시 주의해야 됩니다. 이동값이 클 경우에는 재확인합니다. 치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적 검토가 가능한 협력적인 문화를 조성해야 되고, 척추 치료 시 영상과 함께 수동으로 척추체를 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치료 부위에 따른 기준 FOB를 설정해서 충분한 범위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치료 계획에서 잘못된 타겟 또는 컨투어링을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람에 따라서 컨투어링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고, 이 오차는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컨투어링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후 포괄 볼륨 대 교차 볼륨의 비율을 변화를 보면은 CT의 경우 평균 VR이 15% 감소했고, MRI의 경우 40% 감소했습니다. 관찰자 간의 CT와 MRI 평균 VR 감소는 각각 9%와 16%였습니다. 이 논문의 중요 포인트는 충분한 교육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컨투어링의 일관성 문제는 교육 후 개선되었고,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RI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CT와 MRI 모두에서 컨투어링 일관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원으로 아틀라스 지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컨투어링 사건을 보겠습니다. 췌장 SIB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GTB 컨투어를 그리는 과정에서 종양이 아닌 위 부위에 실수로 윤곽이 그려졌습니다. 종양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의학물리사가 윤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윤곽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와 조영제를 사용한 진단용 CT를 추가로 촬영하고 기존 영상과 퓨전했습니다. 방사선 종양학자가 추가 영상을 검토한 결과 GTB가 위 부위에 잘못 그려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윤곽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에게는 6500cg의 과도한 방사선량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리학자는 췌장 SIB 표적 윤곽 설정이 병원 내 방사선 종양학자들 사이에서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 간의 협력 및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컨투어링은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증거에 기반한 자료에서도 치료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토 컨투어링이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작업자의 확인 및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의 원인으로는 치료 방법, 기관, 가능 차이와 국가 간의 차이가 있고 교육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적인 요인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의 일관된 접근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므로 표준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소는 정확한 윤곽 설정입니다. 이는 치료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표적과 주변 정상 조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MRI, PET 등 다양한 영상 융합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가와 협력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됩니다. 또한 아스트로나 NRG와 같은 국제적인 표준화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윤곽 설정을 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교육 및 검토의 강화입니다. 학제 간 동료 검토, 특히 치료 전에 시행하는 전향적인 검토는 계획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치료 계획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문화 조성 점검입니다. 자유로운 오류 보고와 피드백이 가능한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생된 사건으로 사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치료실은 휴게 시간이었고 다음 치료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치료실 내부에 있던 관계자는 휴식을 위해 CCTV 전원을 끄고 치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비 작업자가 가속기 정비 작업을 위해 가속기를 가동했습니다. 가속기 가동 소리를 들은 방사선사가 급히 밖으로 나오면서 출입문 개폐 인터락을 작동시켰습니다.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관계자들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입니다.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치료 목적 외의 상황에서 치료실에 진입하였고 CCTV 전원을 끈 것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상태이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한 것도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비 작업 전 안전 점검 및 작업 중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의료기관은 규정 및 절차서 개정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사항으로 치료실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CCTV 전원 차단 금지, 치료실 폐문 금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보고 절차가 늦었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보고사항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속한 내부 보고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저희 본원에서는 이러한 절차 외에도 추가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치료를 수행하지 않고 재개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방사선 치료실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안내 방송을 하고 치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각 병원마다 안전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안전 절차를 하나씩 추가하면 좀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Safety is no accident는 아스트로가 강조하는 안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안전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둘째,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며 주변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안전문화 형성이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안전을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No accident라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함께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